제338회 의정부시의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근본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 7건, 동의안 3건을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근본 회기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 설명 후 과장의 보고는 설명 자료로 가름하여 생략하고 국별 일괄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제안 설명 후 과장이 별도 보고 없이 국별 일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춘수 경제 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일자리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훈 도시환경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 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5억 7,247만 1천원을 증액한 270억 1,787만 1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원모루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억 4,427만 5천원, 정잣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억 9,239만 1천원,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03억 8,193만 1천원,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61억 9,927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31억 9,468만 7천원을 증액한 520억 5,347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50억 3,559만 9천원, 특별회계 270억 1,787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으로는 기업투자 유치하는 세계 청년혁신포럼,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공사 등의 2억 3,18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경제과는 상권진흥센터 운영,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등의 23억 24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 자문료와 도시계획도로 확장 구간 용지 유상 매입비 등의 2,3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여지 개발과는 CRC 통과도로 부지 사용료,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진단 포럼 등의 1억 1,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모루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억 8,394만 6천원, 정잣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억 2,301만 2천원,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01억 4,253만 6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억 2,297만 7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호 의원님. 예, 김재호입니다. 우리 기업투자유치과 과장님. 예, 아마 이번에 처음 우리 이제 상임위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방위산업 산업처 국방벤처센터 지금 유치전이 지금 각 지자체별로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하고 있죠, 현재 상황이요? 네, 맞습니다. 경기 북부권에 지금 양주, 동두천, 포천, 고양 그리고 저희 의정부까지 5개의 시군이 열띠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국방 벤처센터가 지금 만약 의정부에 유치가 되면 어떤 지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유치가 됐을 때? 일단 경기 국방 벤처센터가 의정부에 유치가 되게 되면 그걸 발판으로 해서 경기도 방위혁신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사업비가 국비가 50억, 도비가 50억, 그래서 100억씩 5년 동안 총 500억 원의 예산이 저희 벤처센터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지금 의정부 만약에 유치가 되면은 AI 에 관련된 부분이죠. AI 기반 국방 혁신. 그 국방 그 콘텐츠가 이제 AI 에 관련된 사업이 되는 거죠. 국방. 네,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되면 경기도는 지금 국방 AI로 가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서 올해 AI 혁신 클러스터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에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국방 벤처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인접 관련된 그 업체들이 이제 센터에 방문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주변 센터 주변으로 아무래도 이제 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벤처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이제 국방 AI이기 때문에 경기 도내를 아우르기도 하지만 전국에서 AI 관련 쪽으로 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될 때 전국에서 이 방문하는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의정부를 방문해서 이 낙수 효과라고 해서 밥 한 그릇을 먹고 가도 지역 경제가 살 거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의정부라는 곳을 와봤다가 아 지역 여건이나 교통이 좋다 이래서 또 기업이 옮겨올 수도 있는 이런 기회가 좋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우리 인접에 있는 뭐 포천도 그렇고 양주도 그렇고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관련된 제 자료를 좀 확인해봤어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최종 이제 그 저희가 나중에 이후에 국방진흥연구소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죠. 내용들 최종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는 공모를 하는 게 이게 경기도에다가 공모를 경기도가 하게 되고 예, 이제 경기도가 벤처센터는 일단 경기도에서 먼저 받고 지정을 난 다음에 합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국방진흥연구소로 이제 맞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전국에 좀 확인해 보면 총 11개소가 있더라고요. 11개소가. 네, 벤처센터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예, 부산부터 해서 이제 강원도까지 경기도는 현재 이제 부지하고 있는데 만약 의정부 유치하게 되면 지금 위치하는 곳을 어디로 지금 그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한 관내 3개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양주나 포천, 동두천보다 가장 좋은 건 저희가 교통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의정부역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의정부의 가장 중요한 저희가 장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장 타지시보다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방진흥연구소 관련된 지자체 설립 요청 시에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둘 거냐라고 확인해봤더니 일단은 지역산업 기반, 그다음에 운영 예산, 그다음 지자체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라는 좀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우리 의정부시가 얼마나 강력하게 국방 벤처 센터를 유치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그래서 그 의지의 표명이 이번에 아니 세운 이게 제가 지금 좀 농담이 아니라 여기 좀 묶어 있어요. 지자체의 의지라고 써 있습니다. 지자체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지를 보여줄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그 단초가 이번에 세운 예산의 이 세미나 예산인데 이게 저희는 의정부에 지금 방위 산업이 사실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저희가 내밀 수 있는 거는 이제 편리한 교통 그리고 이제 국방 AI로 간다는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AI 클러스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또 공모에 어떤 분들이 심사를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인적 네트워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 세미나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이에 추경에 방위산업 미래 전략 세미나 개최도 지금 우리가 결국은 국방 벤처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유치 전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첫 다추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그 금액이 한 1,000만 원, 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여기 향후에 우리가 유치할 때 좀 필요한 어떤 인맥 구축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뭐 여기서 뭐 기업, 학계, 뭐 연구원들 얘기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공격적으로 좀 많은 분들을 좀 초청할 수 있는 기회 장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주는데 과연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죠? 네,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지지와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의정부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경기국부에서 의정부가 결국은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는 데는 손색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저희의 강점과 장점이라고 한다면 완벽한 교통 인프라 구축. 타 지자체로 넘어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업체들이 의정부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교통 시설을 이용해서 그 센터에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느냐, 접근 가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타 지자체와는 달리 의정부는 가장 완벽하게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국방지능연구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셔서 강력한 그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국방센터가 벤처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번에 이제 시장님께서 요번에 이제 미국 방문하시면서 미네르바 대학에서 이제 MOU 체결했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청년 포럼인가요? 그게 이제 같이 유치가 되는 건가요, 요번에? 한 그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과장님. 한 9천만 원 정도 되죠, 추경 금액이요. 네, 저희가 미네르바 대학하고 지금 올해 5월 달에 지금 협약을 맺고 나서 그 협약의 조건 사항이 저희가 하반기에 의정부에서 세계 청년 혁신 포럼을 개최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미네르바 대학에서 오고 의정부의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최종은 지금 미네르바 대학이 의정부의 거점 대학을 만드는 게 최종의 목표입니다. 거점 대학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이 이쪽으로 유치가 되는 건가요? 현재는 대학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 시스템이 어떤 그 오프라인의 학교라기보다는 약간 온라인 학교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무실 정도 유치가 아닌가요, 과장님? 사무실은 아니고요. 이게 온라인 대학 맞습니다. 맞는데 그중에 거점 대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서울에 있는데 그 서울에 있는 곳을 저희 의정부로 지금 옮겨오겠다는 내용이 협약의 내용입니다. 그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있어요. 외국어대학교 본관에 807호실인가요? 307호실, 807호인가? 예. 여튼 뭐 유치에 대한 부분이 뭐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계청 혁신 포럼을 지금 요번 처음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지속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요번에 이제 일회성으로 지금 혁신 포럼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왜냐면 금액 단가가 굉장히 커요. 거의 근 1억이라. 네. 거의 지금 뭐 전문가 초청, 청년 혁신가 초청하면서 그 항공료나 숙박비, 식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금액이라 단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의정부시가. 일단은 예.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몰랐는데 미네르바 대학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의외로 지금 학교나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가고 싶은 대학이기도 하고요. 저희한테는 지금 이제 미네르바 대학에 갔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특목고 학생들, 민사고 학생들도 거기 현재 지금 대학에서 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미네르바 대학에 이제 가는 멘토링 역할도 하긴 할 거지만 거기 학교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되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제 기업가도 국내 기업가도 같이 오면서 그 학생들의 그 성과물에 대해서 토의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업체들한테도 피드백이 되고 학생들한테는 이 대학의 진학에 대한 멘토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한테 관내에 지금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 대학에 유학을 가거나 할 때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저희가 2박 3일이고요. 학생들이 첫날 도착해서 오후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이제 본인들의 네. 일정하고 저희가 둘째 날에 이 세미나를 하루 종일 하고 예. 셋째 날에는 저희 의정부 현지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들었으니까 그러면 의정부 관내 학생들도 참여를 하나요? 네, 같이 합니다. 그럼 미네르바 대학에 지금 현재 의정부 출신 학생들이 있나요? 없죠.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예. 그래서 향후에 뭐 이런 뭐 유치가 됐다고 하면 뭐 장학생이라도 의정부에 한두 명이라도 장학생 선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항공 숙박비에 다 지금 지급을 해주는데 한 명 정도는 우리가 장학생으로 배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공격적인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의원님 생각 검토해보겠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네. 좀 의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 행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일자리 경제과 우리 과장님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15분인가요? 10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우리 김주 의원님 이어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방향을 좀 달리 틀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괜찮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이 대학생들을 유치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의 경제적인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의정부 시에서 과연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고 이거를 지금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47만에서 46만으로 줄어들인 인원 중에 청년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신지요? 청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10,000명 중에서 뭐 반 이상이 청년들이 빠져나간 것 같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저는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지금 현재 시급한 입장이고 의정부시의 예산은 바닥이 났고 이게 그 학교를 홍보해 주는 걸까?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듣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의견을 뭐 저와 다른 생각이라도 괜찮고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대학을 홍보하는 건가?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좋은 대학이고 또 유학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면 되고 지금 이렇게 시급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 이거에 대한 효과성, 기대 효과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뭐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입니다 거의. 설명.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대학들도 좋은 대학도 많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또 이제 대한민국의 대학도 많기도 하지만 또 해외 유학 가는 학생들도 많지만 또 해외 유학을 못 가는 학생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온라인 거점 대학을 통해서 그 해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요. 또 이거는 단순 이제 대학만의 진출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글로벌 청년 혁신가를 육성을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 저희가 국내 기업들하고도 또 연계가 같이 되고 해서 한쪽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대학도 많지만 굳이 외국의 대학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또 학생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고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이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좀 많게는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저희가 외국에서 초청을 해서 오는 학생들 25명이랑 전문가에서 한 30명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산이 좀 커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한 거고요. 협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경에서도 50% 절반을 같이 대서 하는 상황입니다. 여튼 이제 과장님 설명이 무슨 설명인지는 이제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지만 본인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해외에 대한 교육에 대한 방향성도 홍보도 하고 알리고 접근하고 이런 건 참 좋지만 먹고 살 것도 없는 이 시점에 이게 현실 불가능한 지금 현재에 1억을 투자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일자리 경제과 과장님 환영합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이제 오셔서 제가 그래도 좀 오셨으니까 예우적으로 하나는 좀 질문해 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을 기업 육성이 이번에 이제 도에 프로포즈를 냈는데 예산을 받지 못해서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왜 받지 못했을까요? 마을기업이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요. 네. 그 희망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신청 업체가. 그래서 그 사업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신청 업체가 없다는 거 마을 기업이 굉장히 이제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다. 이게 지금 되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예, 홍보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볼 때는 이거 마을 기업에 관심 되게 많이 갖고 있고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게 마을 기업에 대한 그 회원들도 되게 이게 이원화 돼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삭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신청자가 없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분들은 만나서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라든지 단체적으로라든지 홍보해 본 적은 있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그 네, 신청 이렇게- 공모 결과에 따른 신청이 없어서 삭감하는 건데요. 네. 홍보에 관한 거는 아마 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게 공모 신청이 이제 부재에 따른 예산 삭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런 의미로 네. 소통이 다른 의미로 소통이 된 것 같지만 좀 관심을 갖고 네. 네, 지금 새로 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영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여지 개발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의정부시 캠프 라가디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캠프 라가디아 도시개발 사업은 그 반환 공여구역 내에서 저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는 사업인 거고요. 네. 그 중에서 저희 시에 이제 공익 환원 계획으로 해서 1,547억 정도로 현물과 나중에 이제 그 분양에 대한 수익금을 이제 저희한테 배분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캠프 라가디아를 봤었을 때 북측하고 남측이 있는데 이번에 지금 북측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총 사업비가 한 405억 정도가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고 그 중에 대해서 200억 정도가 이번에 민간 사업자로 저희한테 공사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제 여입이 될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측에 저희가 위탁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이제 나머지 한 350억 정도는 내년에 이제 민간 사업자에 저희가 여입을 받아서 그 부분을 또 도시공사에 전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수고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 대한 실행 주요 내용이 써 있어요. 캠프라가디아 체육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본 의원은 아까도 청년들에 대한 의정부시로부터 외부로 이사가는 우리가 50만이 됐으면은 굉장한 이제 위치 국가에서 지원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인원 확충에 굉장히 심려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1만이 줄었거든요. 근데 1만이 줄었는데도 가장 핵심적인 청년들이 빠져나갔어요. 청년들이 빠져나간 이유는 과연 뭘까? 그래, 일자리. 그러면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지금 의정부시를 보면은 아이들이 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겉도국도 좋고 다 좋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고 부모가 경제적인 거 들이지 않고 시간 들이지 않고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의정부시에서 놀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앞으로 의정부시의 발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캠프 라가디아 이제 북측 체육공원 조성을 하면서 네. 중간에 이제 소로 2-2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측과 서측 체육공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지금 발주가 되는 공원은 지하 주차장 상부에 하는 체육공원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소로 2-2호선 중앙에 관통하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우측에 4,500평 정도, 약 15,000평방미터 정도의 또 체육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원과하고 공원조성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전체 부분이 아마 녹지, 그다음에 산책길, 어린이 뭐 조합놀이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시설물 입지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부분들은 의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합놀이대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원하지 않고요. 조합놀이대는 아파트마다 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좀 더 심도 있게 한 예를 들자면 노원 같은 경우에는 인조 그 개울을 만들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아이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탈의실도 만들고 제가 보면 이 공간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좀 검토를 해보고 다른 데하고 벤치마킹해서 잘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다른 과에서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어린이날 전 되게 많이 슬펐어요.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서 네, 그런 거에 좀 심려를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시우 과장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다음에 하고요. 환영한다는 말로 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세일 의원님.
네, 조세일원입니다. 아무튼 기업과 공영개발이 뭉쳐서 국을 만들었는데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 2년 동안 자생지원위원회에 있으면서 기업 쪽에 관련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투입 대비 산출입니다. 투입 대비 산출. 우리가 항상 그 경제 일자리국에 그 예전에 있었을 때도, 기업 유치과나 일자리 있었을 때도 저희가 용역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방향과 정책을 설정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연구용을 다 통과시켜 줬는데, 결론적으로 저희 시에 얻는 게 과연 뭘까라는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이 미네르바 대학이나 여러 가지를 하셨을 때도 이런 겁니다. 우리 시에 이득이 될 게 얼마나 되냐, 법인세가 얼마나 들여나, 우리 시에 얼마나 효과적인 시세 수입이 창출이 되나,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되냐, 향후 5년 후 10년 후 우리 시가 뭐 인구가 변화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중대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올라온 금액들에 대해서 하라 마라 라고는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분명히 계속 투자는 되는데 계속해서 뭐 상당히 하기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찝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정확한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모든 기업들이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기업이 하나 망하면 줄도산 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도 매년 조금씩 예산을 계속 끊임없이, 제가 있은 자생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수없이 수십억이 나갔는데도 과연 우리 시에 들어오는 시세 수입의 결과를 봤을 때 세정가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별 그다지 늘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에 유치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법인세와 그다음에 뭐 고통유발금이나 여러 가지, 뭐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의 시세 수입이 나야 우리 시도 살아갈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을 좀 제발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 시의 10년 후 인구 정책, 우리 시의 10년 후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그 틀과 방향을 바꿔갈 수 있는 뭔가 혁신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 시는 지금도 보통교부세지만 계속 보통교부세를 먹고 살아야 되는 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예산은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올리셨으니까 필요하신다 올리겠지만 그 책임도 집행부에서 좀 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여 어디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셨을 때 너무 제 생각은 이제 산단의 느낌을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산단 말고도 여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뭉쳐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저도 왜 지산을 자꾸 살려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면 2020년도, 2022년도에 처음 분양을 하고 공실이 80%가 넘게 됐습니다. 이게 국가주도 산업으로 주도된 사업이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 해놓고 나서 이거를 공실이 20%를 됐건 걸 거의 양쪽에 한 70-8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은 뭐 업종 코드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서 올려놨는데요. 산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 시가 큰 기업들이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100,00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데들이 시청 말고 병원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소상공인들이 그 95%예요. 그럼 최소 50인 기업, 10인 기업, 20인 기업들을 계속 늘릴 수 있는 방법, 우리 시가 그런 방법들을 좀 조금씩 해서 이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세 수입들은 그런 데서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모이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지금 지방채 받으신 거 있잖아요. 다 지방채. 그것들 지금 한 3점 몇 프로 받고 계시는데 자꾸 지방채 상환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건 좀 낮춰서, 그리고 지방채 상환 계획도 각 부서에서 만들든 기획예산과에서 만들든 하나의 통으로 좀 만들어서 그런 부채 상환에 대한 것들도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공여지 개발과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화두는 저희가 미군 반환 공여지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반환 공여지법을 만들면 자꾸 임대에서 우리 시의 임대료를 받고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가 지금 추구해야 될 사항은 우리 시가 그 미군 공여지를 반환받기 위해서 50년간 임대를 했을 때 단 50%라도 우리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의 방법이 그 공여지 개발법 안에 녹여낼 수 있도록 뭐 예산 5천만 원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여지 개발이 지금 저희 시가 상당히 많이 반환받지 못한 게 2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 매년 들어가는 만약에 이자 수입이 5%라고 하면 거의 5,6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베네핏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이나.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충분히 우리 시의 이익을 받으면서 매년 1%라도 받을 수 있고 땅을 지분을 갖고 도시공사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출자를 해서 다시 그 출자금이 선순환돼서 우리 시의 이자 수입으로 들어와서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지금 국회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께 한번 상의를 드려봤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시가 향후 미래의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우리 시는 일단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공장 총량제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AI나 이런 것들이면 지금 본연이 생각하기에는 금융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스테이블 코인 내에서 지금 싱가포르나 이런 것들은 다 금융국가 아닙니까? 돈을 해서 돈을 버는 국가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향후에 그런 것들을 또 추진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것들이 기업이 들어오려면 베네핏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향후 10년 후 20년 후가 그 기업이 우리 의정부 시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베네핏을 준다면 그거는 의정부 시에선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자꾸 제조업 뭘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금융권도 한번 보시고요. 또 세대가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왜 자꾸 침체되어 있는 것들은 변화 혁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주 같은 데 계속 지금 인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청년 인구 자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 건 없고 자꾸 우리는 법에 있어서 공장 총증렬대로 걸려 있고 그럼 경기도가 모든 것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제한해 놓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과연 뭘 제한하고 뭘 합리적으로 해야 될지를 진짜 공무원 여러분들도 뿐만 아니라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법은 지금 변화되는 시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세대 속에서 먼저 그 흐름을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거 해야 돼 저런 거 해야 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먼저 앞으로 한반대에 나가서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그러면 적극적으로 투자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들 지금 뭉치셨잖아요. 공여지 개발팀과 경제 일자리가 뭉치셨는데 그런 것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경제 일자리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금융권이 여러 가지 제도권에 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모이셨으니까 그런 것들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건데요. 제가 봤을 때 그 3년 동안에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투자 대비 산출로 했을 때는 산출은 0, 투입은 한 수십억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올해 안에 계셨으니까 1년 정도 더 지켜보고 어떠한 것들이 변화 혁신을 통해서 나오는지는 지금 과가 신설되셨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또 1년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 의원님. 예, 추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경제과 과장님. 그 일단 뭐 요번에 할 일들은 많은데 의정부 제1시장 요번에 배수로 교체 공사 진행하죠. 사업비 7천만 원. 어떤 사업이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제1시장 사업 어떤 걸 말씀하신 거예요? 배수로 교체 공사. 트렌치 공사에 이 제1시장 요 트렌치 공사는요. 그 작년에 우리가 특종을 받은 게 3억이 있었습니다. 그 3억으로 그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이제 3억에서 집행 잔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요거를 그냥 반납하기보다는 다시 다른 데 쓸 거를 이제 찾아서 하려고 도에서 이제 그 변경 승인 요청을 받아서 그 잔액을 다시 사용이 된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저희 시장의 그 노후 트렌치를 보수하는 겁니다. 배수로죠.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네. 지금 거기 교체하는 게 거기 그곳만 교체가 되면은 다 이행이 되는 건가? 아니면 남아 있는 그 또 공사 이행분이 있나요? 아니 요거는요 지금 급한 데만 일단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이후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그 배수로에 대한 교체 공사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지금 재래시장의 의정부 대한민국 전체에서 랭킹 5위 안에 들죠? 규모로 볼 때 예, 정확한 랭킹은 좀 모르지만 정확한 아무튼 구동입니다. 상위권 네, 상위권에 예, 탑 클래스 들고 안에 있습니다. 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는 곳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백화점도 있고 마켓도 있지만 요즘 트렌드가 다시 전통 재래시장을 또 이용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금액 단가가 낮고 또 많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 측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 판매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판매대를 좀 더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지금 경기도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1억 4,500을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성립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재래시장 현대화 용역을 추진할 거고요. 그 용역 범위 내에서 매대 현대화도 추진할 범위로 지금 그러면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할 수 있는 그 기한 언제까지로 좀 잡고 있습니까? 요게 이제 용역은 3년 정도의 이제 기간에 대한 그 현대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하면은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좀 이행할 수 있도록 예.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저도 재래시장을 가봤더니 큰 문제가 화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네. 화재. 예. 그래서 이제 화재 환풍기가 지금 자동으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이 나면 연기가 이제 환풍기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동 개폐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상가 상인분들이 이제 각 지점별로 갖고 그 운영하는 이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버튼을 누르면 그 상가 상층부에 있는 유리창이 열리는데 개폐기라 그러죠. 열리는 곳도 있고 열리지 않는 곳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당연히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경상원에서 전통시장 그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뿐이 아니라 또 안전시설도 계속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로 예산하기보다는 경상원 예산, 경기도 그 국비 예산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저기 경상원 그 컨설팅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그것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예산 추계는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예? 예산 추계 얼마 정도 잡고 있냐고요? 과장님? 그거는 아직 확인해서 예, 말씀해 별도로 보고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주차장 바닥 문제예요. 바닥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죠. 네. 방수 문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그 방수 문제는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통시장을 그 현대화시키고 유지보수하는 게 시가 아니라 이제 그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이제 그 예산 투입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경상도 협의회에서 최소한 예산 확보하는 대로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확보를 하시고요. 안 되면 본 예산 성립시키세요. 왜? 재래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정부 시민들이죠. 네. 시민들이 안전하게,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네. 우리 공유지 개발과 과장님. 요번에 그 CRC 통과도로 시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CRC 통과도로를 유상으로 지금 우리가 내고 있죠. 네, 1억 요번에도 1억 5,6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CRC 통과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0년간 국가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행 법령상 국유재산법상에서는 저희가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불합리한 현실을 직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지난 1월달에 박지혜 의원님실을 통해서 저희가 미군 공여구역법에서 특례 지향을 좀 만들자라고 건의가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국유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그다음에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 22일 날 박지혜 의원께서 지금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기재부나 총리실을 통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특히 반환 공여구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TF팀에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내일 또 국방부 TF팀에서도 저희 실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가장 큰 저희가 지금 건의사항 중에 뭐 두 꼭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가 이제 캠프 스탠이 미반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조속해달라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는 국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사용료를 감면을 해달라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인 좀 노력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국방부 측에서 국방부 측에 CRC 통과도로 지금 지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한 2년 동안? 지금 2023년 5월부터 납부를 했고요. 했죠. 한 3억 9천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이후에 향후에 우리가 반환 받아야 될 금액이죠. 그 부분은- 부분도 국방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세요. 네, 국방부와 적극 소급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희생이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 분명하고, 시민의 입장, 시민의 감정법상에 따르면 우리가 당연히 희생한 그 부지에 우리가 돈을 낸다는 거는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요.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능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과장님, 향후에 우리가 납부했던 3억 금액이랑 이번에 납부했던 금액들은 우리가 지급은 하겠지만 어떻든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하지만 향후에는 다시 소급해서 반환 받아야 되는 금액이 맞는 거죠?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총리실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하세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반드시 반환 받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과장님, 그 CRC 통과도로뿐만 아니라 그 미군 공여지에 대한 정책 진단 포럼, 하반기에 지금 포럼 진행하죠. 5천만 원. 네. 어떤 취지로 지금 진행하는 포럼이죠? 지난 7월 1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지시하신 경기 북부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전향적 개발을 지시를 하셨고, 그 이후에 국방부라든지 총리실, 그다음에 행안부 측에서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발을 하거나 문제점이 뭔지를 지금 실태 파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가 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김동연 도지사께서 행정 2부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반환 공역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반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고, 월요일 날 25일 날도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각계 전문가들하고 여러 토론회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과 경기도 차원에서의 계속해서 움직임은 있지만, 사실 의정부 시 차원에서에도 저희 시가 원하는 부분을 좀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경기도에 건의할 사항들을 발굴을 하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건의한 사항도 있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니즈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원하는 니즈가 있으실 거고,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개선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저희 시도 한번 목소리를 한번 내보고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포럼화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현행 정부에서는 지금 미군 반환 공여제에 대해서 이전에 지금 주한미군 그 공투법에 의거해서 뭐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기재부를 통해서 저희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50년 무상 양여 임대 기간인데 한 발짝 더 나가서 국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아예 그냥 완전하게 그냥 지자체에다 이전을 해달라는 지금 방향으로 좀 더 한 단계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가 이 양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미군 반환 공여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 받았을 때를 이미 전제로 깔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미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제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재개정 법에 대한 어떤 제정이나 개정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정부시에다가 개발할 것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게 타당하다고 보여주시죠? 네, 방향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작해서 토론회를 잘 개최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재정 그 미군 반환 공여제에 대한 부분에 그 어떤 그 법제에 관련된 것만 매몰되지 말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뭐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자료만 요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과장님 캠프 라가데 도시개발 사업 있죠? 요번에 201억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도시공사 그 예산 전출금으로 넘어가죠? 개발하기 위해서요? 도시공사로는 200억 정도가 200억 정도 넘어가죠. 네. 그중에 공제액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 추진비인데 요거 공제 금액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출 계획. 지출 내역서.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 일자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도는 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연 걷고 싶은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 싶은 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걷고 싶은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국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4억 4,213만 8천 원을 증액한 626억 5,45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공공 및 경관위원회 운영, 등산로 개선 사업 등에 6억 21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로조성과는 각종 도로 개설 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 등에 12억 9,68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했고, 도로관리과는 도로 유지 보수 및 관리, 제설 및 수해 대비에 23억 6,25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시정원과는 추동근린공원 무장의 행복길 조성 사업 및 토지 보상 등에 27억 7,16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했고, 녹지산림과는 산림 환경 개선 및 조성 사업 등에 12억 2,71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는 생태하천 유지관리 및 보조금 반환 등에 21억 8,17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걷고 싶은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도시국 소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세일 의원님. 네, 처음에는 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로조성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용현동 망가대나 이제 제 지역구가 있는 상곡동 중로인데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좀 잘 반영해서 그 지역 주민들 편리하게 지금 도로를 하시잖아요. 지금 개설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하셔서 뭐 경사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잘 활용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걷고 싶은 도시군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걷도국 예산도 다 받고 뭐 이래저래 왈왈 예산도 많이 없고 사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작년 이맘때 제가 들어와서 처음 지휘원국장님께 걷도국을 왜 만드냐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한 거의 1년이 다 돼가죠. 1년 동안 어떠한 사업들을 하신 것들 참 많은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라는 부분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의 호우를 겪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질타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지금 기후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 이 과들이 이제 시계 도로과나 여러 가지 생태하천과나 제가 실제적으로 수해복구를 하면서 느낀 점들이
이 한 달 동안 제가 맨날 러닝을 하면서 계속 돕니다. 저희 지역구에 밀락 이 지구에 살지만 고산동 쪽도 돌고 그 생태하천과의 그 활기찬구장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일에 한 번씩은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 민원장에 직접 뛰어서 가면 불도 꺼져 있고 왜 이게 안 고쳐져 있냐, 풀도 많이 자란다 라는 민원으로 직접 나가서 사진도 찍고 전화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인 것들이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특히 생태하천과나 여러 가지 과들이 인력이 사실 많이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 보면 그 조그만 자동차 끌고 들어와서 맨날 뭐 깎고 풀 깎고 이렇게 길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한번 도시정원과도 이게 있죠. 같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저희도 주민총회라는 총회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구간별로 동별로 나눠서 좀 실제적으로 우리 동은 우리가 좀 지킨다라는 것들을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시가 개발되고 그 태파들이 결국은 생태하천과나 도시정원과나 공원은 계속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특조금 계속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해놓고 나서 관리나 방치 수준이 거의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우리 시가 과연 효율성 있게 운영을 쓰냐라는 것들에 고민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한 달 동안 나가봤을 때도 한 달이 아니죠. 계속 나가봤을 때도 풀이 한 달 만에 그렇게 많이 자라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근데 이걸 한 달 만에 다시 또 깎는 전 지역을 깎는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걸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고민들 속에서 저는 태파별로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지금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도 평생교육원에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각 국장님들끼리 아마 협의를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동에 좀 내려보내줄 거 있으면 내려보내주고 그 주민자치위원회 각 종별의 자생단체들에게 좀 옛날처럼 다시 힘을 좀 실어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과 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겉도국이 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데 다 불만입니다. 근데 제 지역구도 제 혼자 나가서 관리를 하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아요. 태파가 맨날 아침마다 뛰고 뭐 나가서 보고 뭘 하고 보안등이 어디 있나 살펴보고 뭐가 되면 켜보기도 하고 꺼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엄청 넓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깎는다는 것도 사실 힘드니까 그 부분 한번 고민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SOC 사업 같은 게 지금 겉도국의 SOC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마무리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다 통과시켰으니까 내년 본예산 올 3차 추경에는 모든 사업들을 다 중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책임을 지더라도 욕을 먹고 갈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 시 예산사항을 봐서는 큰 보통 한 몇백억, 몇십억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중단하시고 이해와 설득으로 서로 시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뭐 국장님께서 뭐 1년 동안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 얼마나 변했고 또 얼마나 했는지 한번 여기서 유튜브에 나오니까 시민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이 예산에 갖고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제 7월 1일자로 걷고 싶은 도시구이 생겼고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발령받기 직전에 제가 이 자리에 오는 걸 알게 됐는데 사실 두려웠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국도 생소했고 그리고 이 6개 과가 모여서 같은 목소리로 같은 뜻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항상 이제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각 과에 본질적인 또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이 확장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는 게 저희 겉도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확장성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우리 공무원의 원래 태생이 그러한지는 모르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 부서 간에 연결시키는 부분이. 그래서 뭐 제가 성과라고 딱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1년이 또 남았는데 앞으로도 지금 그런 지적해 주시는 내용 반영해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 본질의 원래 본연의 업무에다가 그 확장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겠습니다. 명확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뭐 앞으로도 뭐 예산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이 있나, 이젠 질타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시가 더 잘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나 먼저 얘기해보고 실제 현장에 나가보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토론하는, 그다음에 또 예산 세울 때도 뭐 이미 다 본 예산이지만 거의 다 뭐 예산이 없어서 많이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좀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해복구에서 좀 빨리 복구를 좀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지호 의원님. 예, 김조현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지금 아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과장님이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과장님? 네, 저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그동안 두 과장님들이 추진하셨던 사업과 성과들을 살펴보았고요. 도시디자인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 더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도시디자인과는 요거 늘 하는 사업을 보면 특별히 도시디자인과의 어떤 특성에 맞는 업무 분장의 사업은 아니에요. 다른 과가 하더라도, 주택과가 하더라도, 아니면 도로과가 하더라도, 또는 녹지 산림과가 하더라도 아무 무색한 그런 사업들을 지금 곁다리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 이번에 다시 돌아가셔서 도시디자인과라는 건 결국 의정부의 도시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네. 본연의 업무에 대한 부분의 업무 분장을 뼈저리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이제 타이밍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겉도국이 내년에 어떻게 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겉도국은 아마 해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라도 열심히 다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원도봉산 등산로 이번 개선 사업 특조금 6억 받았죠, 과장님?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하나 있죠. 범죄 예방용 CCTV가 지금 그 여기에 대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현재는 편성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실시 설계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이후에 이전에도 이런 등산로에 이런 인적이 드문 곳에 이런 그 범죄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범죄 예방 CCTV는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그 노력 드리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도로조성과 과장님. 예. 이번에 이제 힘들게 3년 만에 중로 1-18 국토부 조건부 승인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네. 어떤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까? 77m 연장하는 거를 66m 폭을 줄이고 저기 개발된 거 면적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간 원형 회전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택지를 기점으로 하여 좌회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로 이제 그 커브 곡선을 네네. 만들라는 게 국토부의 어떤 그 조건이었죠. 네네. 그래서 폭은 길이 55m, 폭은 몇 미터입니까? 70m인가요? 예, 20m. 아니, 폭 20m인가요? 폭이 몇 미터입니까? 아, 보드가? 폭 이등이 중로 20m입니다. 20m. 왕복 네. 4차선이죠? 네, 2차선, 4차선입니다. 4차선에 55m. 네. 어떻든 제가 이거 말씀드리자는 취지는 뭐냐면 그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았는데 우리 이제 과장님이야 팀장님, 중관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런 국토부랑 극적으로 타결을 봐서 그게 또 쉽지는 않은 그 일이었어요. 그렇죠? 네,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 그나마.
어떤 과의 노력이 있었고 개발 제한군 1급지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됐는데 이거는 저는 시작의 단초라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이제 5군수 지원 여단이 어떤 개발을 하냐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도시 계획도로대로 이행이 되면 훨씬 더 완전한 도로가 이제 개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좀 시민들이 편히 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좀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 도로 이제 포장 관련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이제 행정 절차 들어가야 되겠죠. 네, 행정 처리 끝났는데도 바로 공사 들어가야 바로 됩니다. 공사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사업으로 들어온 상곡동 중로 3-1호선 교량 개설 사업. 네. 그 지금 1,000만 원 이번에 지금 예산 편성해서 올렸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개발정보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당초 협의됐을 때 자연 사면으로 했는데 개발정보 관리계획 협의하면서 옹벽 면적 개발정역 훼손을 최소화하라고 옹벽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그 설계를 옹벽으로 바꾸고 그리고 연장 한 60m 연장 더 개설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추가로 설계하기 위해서 용역비 1,000만 원 세운 겁니다. 예, 시시 설계 보완 비용이죠. 근데 네네. 이거는 저 당초에 예측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지금 보니까 결국 가장 주된 게 사면에서 옹벽으로 이제 바꾸는 거였는데 이거는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없었을까요, 과장님? 꼭 굳이 이렇게 추가 설계 용역 비용을 또 1,000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또 추가로 비용을 들 필요가 있었냐? 이거는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아마 자연 사면으로 둔 것 같은데 그거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과장님 향후에는 좀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비용이 물론 이제 반드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설계 변경이 되면서 필요한 비용이긴 하겠지만 당초에 좀 더 꼼꼼하게 설계를 했다라고 한다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도로관리과 과장님. 네. 이번에 그 제설 및 수해 대비 올해 이제 올 여름에도 상당히 비가 많이 내렸고 그리고 올 하반기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 겨울철에도 상당히 폭설이 많이 내리고 한파가 지금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 및 수해 대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통해서 제설체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경의 예산을 좀 일부 올렸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해서 제설제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사업 비용 2억 2천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 비용이 물론 부족하겠지만 올 하반기 그 겨울철 제설과 수해 대비에 철저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설 대책 기간이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1회 추경 때 2월인가 3월 달에 제설 관련된 비용을 추경 예산으로 올렸을 때 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그런 추경 예산에 대한 어떤 편성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1월 달 정도에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뭐든지 예산의 어떤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회 추경 예산 편성해가지고 올려왔는데 이미 3월달, 4월달, 5월달이면 이제 풀리는 그 시기에 제설에 관련된 예산을 추경으로 세운다? 제가 볼 땐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번에 그 망가대교차로 그 교통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비 이제 3억이 지금 들어가 한 차선을 더 늘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조금 이제 소화가 될 부분이긴 하지만 한 차선을 늘린다고 해서 지금 출근 시간, 특히 출근 시간에 그 막히는 거를 완전 해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과장님? 네.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교통 신호 체계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교통 이제 기획팀인가요? 이제 그쪽과도 이제 연동해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교통 신호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아침 출근 시간 때는 앞에는 빨간불이고 뒤에는 파란불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파란불로 다 일괄적으로 신호를 일원화시켜서 전부 다 남양주든 서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과장님? 네네. 예, 그것도 적절히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교통섬에 대한 정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통섬 개선 과정에서 신호등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철도교통과가 협의해서 그 신호 체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투여되는 것만큼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창 좀 띄워주세요. 올해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보행로에 지금 그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이게 지금 보행로인지 아니면
산을 올라가는지 어느 주민들은 그래요. 이게 저 등산을 하는 건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행로에 이 잡초, 우리가 말하는 이 잡초가 지금 의정부 전역에 지금 기생충처럼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시간 없게 되면 예. 이렇게 지금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다음 사진이요. 예, 이렇게 지금 잡초가 자라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지금 도행로에 대한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제한이 되나요, 과장님? 예산이 지금 부족하죠. 지금 화면은 금신 호국로로 보이고요. 예, 예. 저희가 예산이 2억 5천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작업에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연 3회는 깎아야 되는데 지금 2회로 지금 제한돼 있고 그래서 이제 예산 문제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그 우리 공무직 직원들과 영역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민간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가만히 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도시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환경이 돼야 거기서 이제 시민들이 어떤 쾌적한 환경에서 어떤 생활이 되는 건데 이렇게 무슨 그 유령 도시처럼 그 보행로에 수풀이 우그러져 있다고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건 도시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현재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과장님 주민센터랑 봉사자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 마을 지킴이든 마을 환경 지킴이 이렇게 해서 요즘 시민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게 동참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을은 내가 보행로 이거 제가 볼 때는 마을 주민들이 한 바퀴 돌면 금방 제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도 하고 시민들의 보람도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 시간으로 활용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좋은 행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센터, 자원봉사센터와 적극 협업하여 그 예산이 없으면 그 우리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보행로를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계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청과 또 팀장님과 질문은 이제 이따 할 거고 모든 분들이 겉도국이 폭우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또 이제 뭔가가 또 정리를 하는가 했더니 또 8월 13일 날 이렇게 폭우로 해서 얼마나 정신없는 여름을 보내셨을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질문 도시 디자인과에 지금 경관위원회를 운영하죠. 네. 그 경관 운영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상 심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법정 의무사항은 이제 안 듣고 싶고요. 네. 그 깊은 내용이 뭘까? 네. 지금 이제 여기 과 자체 이름이 디자인과예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하는 거는 문화원 때문에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문화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 문화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서요.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런 의미에서 너무 업무가 전달이 안 돼요. 서로가 지금 너무 보직이 바뀌고 업무 전달이 안 돼서 끊기는 일이 되게 많아서 지금도 제가 이거 감안하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네, 국장님 말씀 주세요. 예, 저도 뭐 문화원 관련된 거 아는 범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이제 문화원 관련된 거는 여러 개 부서가 같이 걸쳐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문화원 자체는 문학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도시 디자인과 차원에서는 저희 이제 총괄 건축과가 있어서 또 이제 하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그 건물을 띄워서 그 이동할 때 하천 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도시지향과 그 총괄 건축과가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게 한 몇 개월 전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가 최근에는 그렇게 마지막 방안, 연결하는 방안까지만 좀 토론이 됐고 최근 상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뭐 이제 업무 연계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큰 틀에서 문화원의 계획은 의정부 시민도 우리 집행부 모두가 문화원이라는 게 의정부시의 문화원이면 상징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례로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 제가 의견을 내세워서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급하게 기부를 받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미래에 의정부시의 문화원에 대한 특징성을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경관위원회 토론회 때도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지금 과장님 제가 얘기한 그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문화원을 과연 어떻게 해서 기부를 받을까 사실 많이 마음이 조급하고 신뢰가 좀 안 가요. 그러니까 좀 각별하게 어떤 좀 특징성 있게 제가 여러 군데를 다 봐도 좀 굉장히 세련되고 정말 의미 있게 한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서 시내에서도 시내에 있는 문화원조차도 좀 의미 있는 데가 좀 그래 문화원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서로가 다 소통이 됐으리라고 믿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업무 연계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 한 예가 우리 안중현 지금 과장님과에 있는 용현동에 애들이 그 차양막을 해서 학교를 가는데 애들이 이제 길이 미끄럽고 넘어질까봐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냐면 모르시고 계시죠? 4번 바뀌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요 그 앉아서 그 설명을 듣는데 이거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사실 참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안중현 과장님 모셔서 결정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시민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과정이 한 달 있다가 또 과장님 바뀌고 뭐 생각해 볼 여유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 디자인값만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 전달이 좀 안 돼 있다. 왜 그러냐면 시급한 현안 문제는 모르죠. 내가 내일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까 응? 뭐 어떻게 뭐 전달할 상황이 있겠습니까? 내가 닥치는 문제 해결하느냐고 바쁜데 그렇지만 그거 전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도 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 주셨죠. 나는 그 전날까지도 겉도국에 오는 줄도 몰랐다. 그러니 겉도국에 오는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현안 문제라든지 계획을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다시 백지화시키니 1년 동안 계획과 시행착오를 겪다가 나중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거든요.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제 겉도국은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었던 것은 생각이 나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년 동안 겉도구 하면서 겪은 시행착오요. 네. 예. 뭐 아까 조세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협업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의 가장 큰 목적은 그 협업이거든요. 협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저희 국은 오히려 다른 국에서 봤을 때 오해도 좀 많이 샀습니다. 우리 국만 좀 유독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좋은 시선을 이렇게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그 내색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저희가 겪었지만 저 앞으로도 그것은 저희가 좀 감내하고 계속해서 좀 잘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보고를 꼼꼼히 해주셨을 때 저희들이 상호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이 뭘까? 그러면 이게 얼마 동안 갈 것인가?
다시 보수했을 경우에 시민에게 돌아가는 거는 과연 이 예산과 맞는가 등등을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시행착오는 이제 조금 줄여가자 이런 소통을 했는데 그런 문제를 좀 방안을 모색을 해서 너무 멋에만 생각하지 말고 예산도 뭔가 디자인과 또 관계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 소통한 부분들이 다 전달이 돼서 협업이 돼서 중요한 협업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8 저는요 1-28 오늘 먼저 번에 그걸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거기에 할 수 없었을 때 제가 의원으로서 되게 쾌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분명히 해야 될 곳에 우리가 협업을 한다면 할 수 있다예요. 그때 처음에 150m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도 안중현 과장님 계셨어요. 150m 가지고 하면 영원히 할 수 없다. 반을 쪼개달라. 그래서 그게 77로 쪼갰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예산도 받았고 시행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됐거든요. 국방부에 해결이 안 됐어. 그때부터 이제 우리 김지호 의원님 새로 오셔가지고 엄청 열심히 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반이라도 도로가 이렇게 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마음이 있고 필요하고 협업을 하고 노력을 하면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거기 이필우 과장님 고물상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어떻게 뭘로 쓰일까요? 개인 사유 관리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 좀 고민을 좀 해보셔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매듭을 질 건데 굉장히 아주 설명 뭐 잘 해주셨어요. 정원과 뭐 공원 녹지과 우리 하천과 다 설명해서 동토로서 얘기한다면 지금 의정부시는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요. 지금 겉도국도 한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잖아요. 걷기를 과마다 틀려서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협업이 필요하듯이 우리 모두가 지금 정원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하천과 이런 데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 그런 얘기를 또 제가 숲체험 놀이 했을 때도 우리 그 장암동이라든지 이럴 때 그다음에 추동공원 이럴 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이탈할까? 의정부시의 교육도시가 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에 목숨 거는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상위 레벨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 공간이 어떨까라는 그 동네가요. 금호 초등학교가 인원수가 없다가 젊은 분들이 연립이 오면서 확장 인원수가 확 늘었어요. 그래서 학급수가 늘었어. 학급수가 늘어서 애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서 잦은 교통사고가 많이 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도로가 필요했던 거고 그러면 애들이 이사 왔어. 그럼 애들이 어디서 놀 건가 이런 대안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도로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개선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모색하셔서 아이들한테 좋은 걸 환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비슷한 질문이고 부탁을 다 함께 드리면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권한나 의원님. 네, 권한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겉도국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이번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 때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유난히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겉도국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더 수고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생태하천 과장님 그 부서가 더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세리 의원님이나 김지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도로에 풀난 거랑
또 기타 등등 그런 것도 전에부터 계속 지적을 받아왔던 그런 부분이에요. 전에 오봉구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자원봉사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저번에도 해주셨는데 그 활용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신경 써주시고 같이 이제 저도 부서에서 설명 오셨을 때 그 조성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과에서도 이제 일단은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관리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원도봉산 등산로 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좋은 거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행 환경을 생각해서 참 잘하고 계시긴 하는데 전기에 대해서 조명 설치 900m 곱하기 20만 원 해서 1억 8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오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의정부시의 모든 전기요금이 이제 합산돼서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는 좋은데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요금 같은 것도 좀 감안해서 생각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지호 의원님께서 CCTV가 그쪽에 없으니 그거를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주신 의견처럼 조명이라든지 어떤 전기 제품을 설치할 때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 비용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실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진행 사항은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겉도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노력하시고 그러는 모습 다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안전에 현장에 꼭 나가셔서 제대로 잘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꼽아주시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호 의원님.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길 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호과 과장님. 이번에 이제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아까도 얘기 마찬가지로 공원 내 지금 제초 작업이 좀 필요해요. 보니까 네, 사진을 띄우지는 않겠지만 네네. 그것도 만약에 안 되면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랑 협업하세요. 그 주민들이 직접 좀 자발적으로 동참하셔서 제초 작업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의지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이거 아니면 잇몸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죠? 그래서 주민센터나 자원봉사센터와 적극적으로 좀 요청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그래서 같이 주민들과 자발적으로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혼자 이렇게 붙들어 매고 계시지 말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녹지살림과 과장님. 네. 요번에 용현초 통학로 정비 사업 지금 특조금을 받았어요. 그렇죠? 1억. 네. 네, 다행히 많은 노력하셔서 받으셨는데 통학로 등굣길이다 보니까 지금 길이가 얼마 정도 되죠? 844m 정도 되나요? 아니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되나요? 80m 됩니다. 80m죠? 네. 80m 내 그 범위 내에 그 범죄용 CCTV가 있나요? 지금 양쪽에 있는데요. 중간에 그 후문 쪽에 없어서 거기에다가 좀 설치할 계획이에요. 예, 사각지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학생들의 그 등굣길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과장님. 그래서 등굣길 조성과 아울러서 범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하여 CCTV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이제 산불 대비하면서 이제 일전에도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가을에 이제 드론 이제 시범 운영이 되죠, 과장님? 네, 드론 구입이 한 9월 말까지 구입을 하고요. 그 CCTV 설치하는 거는 10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열 감시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가을철 건기 산불 예방에 대한 시스템을 한번 저희가 가동해 보고, 그리고 그 드론에서 날리는 그 영상을 우리가 의정부 관제 영상뿐만 아니라 소방 본부에도 우리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죠, 과장님? 네, 그래서 저희 그 재난 상황실 통해 가지고요. 소방서까지 그 연계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 이 시스템까지 완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아마 적극적인 노력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 네, 올해 네. 뭐 다른 님도 마찬가지로 올해 저 폭우가 좀 그 사상 초유의 폭우가 내려서 좀 많은 지금 피해가 있었고 특히 하천변에 그 피해가 많이 컸죠. 네, 집중호우 대비해서 저희가 사전 준설도 하고 그 제방 안전 점검도 했는데 다행히 제방이 넘치진 않았지만 하천 전반적으로 하천, 소하천, 세천, 국어까지 전반적인 피해가 컸죠. 계속 컸고 예, 계속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폭우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천은 하천의 본래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걸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준설공사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하반기에 사업 비용 2억 8천 턱없이 부족하죠, 과장님? 네,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예, 소진됐고 이제 거의 이제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다 쓰고. 거의 추가로 요청해야 될 추가로 사항. 요청해야 되는 금액이죠. 예. 그래서 내년도에 국장님, 내년도에 하천, 올해 내년도에도 아마 동일할 거예요. 기상 이변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폭우에 대비해서 하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준설공사 반드시 해야 되겠죠. 지금 예산 추계를 볼 때 한 30억 정도 드나요? 전체 의정부 전역 다 소하천, 중하천 다 포함해서 준설공사 터파기 공사 들어가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 추계를 좀 잡고 있습니까? 만족스럽지 않지만 30억이 들 정도고요. 지금 저희가 한 8억 정도 받았거든요, 올해.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도 담당자한테 2배, 3배까지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분명히 그 경기도 측에도 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 본 예산의 예산을 그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필요하겠지만 예산이 안 되면 본 예산을 성립시키더라도 내년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천의 어떤 준설공사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반드시 마감을 해야 된다는 점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번에 그 지방하천 사전 보고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하천 유지보수 이번 사업비 1억 이번에 그 편성을 했죠, 과장님. 지방하천 유지보수. 예. 근데 아마 이제 예비비의 성격인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그 보고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좀 사업에 대한 편성을 명확하게 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적시를 하기를 좀 다시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흡한 부분 보충하겠고요. 지금 자료는 준비해 놨습니다. 예. 이게 좀 자료로 좀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올해 그 폭우로 인해서 우리 각과 고생 우리 과장님이와 국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관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걷고 싶은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